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말 잘 들리고 있습니까? 좀 감이 먼데요. 감이 마이크를 멀어요? 좀 가까이 알았어. 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륨을 어떻게 바꾸나. 자, 그럼 제가 이번 말을 주에는 좀 크게 할게요. 이번 주에나 잘 심장 들려요? 쓰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러분들 말 잘 들립니까? 반응이 없네. 제 말이 안 들립니까? 네, 네. 들려요. 예. 반응이 없어가지고 전 말이 안 들립니다. 네. 자, 지난주에 그 사모님으로부터 숯가루 사용에 대해서 잘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저는 숯 패치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부위에 붙이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을 주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 6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사야가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그걸 느꼈을 때에 자기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에 왜 죄를 가진 인간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뵙고 살아날 사람이 없는 것을 이사야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스랍 천사 중 하나가 핀 숯을 그 입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고 너는 이제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숯의 사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너무나 자세히 들으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숯 패치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그 가르법은 비역 2권에 보면요. 가장 효과적인 치료 중에 하나는 분말로 된 숯가루를 자루에 넣어 찜질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가장 성공적인 치료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도 여기 시골에 와서 거의 한 34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요. 살면서 저희가 와서 초창기에 유치파인에서 이런 모든 천연치료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을 그것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숟가락을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것을 냄비에다가 불을 피우고 거기다 숯가루 반, 밀가루 반 넣어가지고 물을 또 똑같은 분량에 1대1대1로 넣어가지고 그것을 저어가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릇도 다 굉장히 시커멓게 착색이 되고 숟가락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냥 숟가락 범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숯 패치를 아주 쉽고 메스도 안 하고 잘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유용해가 잘 쓰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저희 집사람이 교통사고로 갈비뼈 2개가 부러져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숟가락 패치를 매일 또 8시간마다 이렇게 갈아붙였을 때에 그 통증이 경감이 되고 굉장히 회복이 빠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숟가락 패치를 만드는 법 막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준비돼야 될 것이 지금 보이시는 대로 1갤런짜리 진락입니다. 그리고요. 1컵 레이저 스푼. 이게 카메라가 위에 있어서 제 눈동자하고 잘 안 맞네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 쿼러짜리 이제 컵이 있는데 요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액티베이트 차콜이 여기 있습니다. 숟가루는 항상 공기에 노출되지 않게 꼭 밀봉해 두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한 컵을 뜹니다. 이게 가루가 막 나릅니다. 그래서 살살 해야 돼요. 많이 붓고요. 그리고 뚜껑을 꼭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밀가루를 숟가루, 밀가루, 물 똑같은 분량으로 1대 1대 1로 넣는 방법이 있고요. 또 밀가루가 없을 때 갑자기 밀가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또 흰 밥을 지어서 그걸 지껴가지고 밥 한 숟갈, 숟가락 한 숟갈, 1대 1대 1로 그것도 이렇게 해서 잘 주물럭주물럭 해서 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플렉시드가 있습니다. 예, 갈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화면이 거꾸로 나오네. 하여간에 예, 플렉시드입니다. 이것을 또 이것도 1대 1대 1로 넣습니다. 숟가루 한 컵이면은 플렉시드 한 컵, 그다음에 물 한 컵. 물을 넣을 때는 따뜻한 물 아니면 약간 따끈따끈한 물을 하면은 이게 이 분말들이 빨리 잘 퍼지고 믹스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 약간 뜨겁다 할 정도로 뜨거운 물로 넣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걸 아주 애용합니다. 예, 실리움이라고 예, 잘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화면에 제가 가까이 해볼게요. 잘 보입니까? 예. 제가 안 이걸 보입니다. 마이크에서 구입했는데, 예, 시릴륨. 예, 그래서 요거는 양을 많이 안 넣어도 굉장히 차지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하고 나서 손에 이렇게 잡으면 손에 잘 붙는데, 요거는 손에 잘 안 묻어요. 그래서 또 손에 잘 안 묻게 하는 방법은 다른 거 할 때는 올리브 기름을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은 좋습니다. 이것은 쿼터컵짜리인데, 요것에 이거 숟가루 한 컵에 요거 4분의 1컵을 넣어도 되지만 8분의 1컵을 넣어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제 8분의 1컵입니다.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락을 약간 공기가 들어간 채로 이렇게 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그러면 가루하고 숟가루하고 잘 섞입니다. 이렇게 잘 섞인 다음에 조금 있다가요. 이거 분말이 나르지 않게 오픈해두고 이제 제가 따뜻한 물을 여기 준비했습니다. 물 한 컵을 여기다 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손으로 그냥 주물럭주물럭 합니다. 그러면 그릇도 지저분하게 되지 않고 또 숟가락도 뭐 필요 없고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네, 묽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 실리륨이 굉장히 찾아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굉장히 다 이제 덩어리가 됩니다. 비벼주고요. 분석분석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죽을 하다 보면은 약간 너무 대다 밀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이걸 조금 더 애도하십니다. 너무 많이 애도하면요. 너무 질어가지고 흐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질지 않게 네,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루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갔거나 또 가루가 너무 적게 들어갔거나 하면은 그것을 또 주물러진 상태에서 보시면은 예, 우리가 물을 좀 애대해야 될지 아니면은 가루를 좀 더 애대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은 알게 될 겁니다. 굉장히 차지게 됐습니다. 벌써. 그래. 굉장히 차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락을 이제 바람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숟가루가 밑으로 몰치겠죠.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서 잘 밑에 다 이렇게 핍니다. 치고 이제 바닥에 놓고요. 그다음에
위에 진락의 위에 부분을 살짝 오픈해서 에어가 다 빠지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손으로 먼저 살살 눌러줍니다. 네. 그리고 한쪽으로만 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다시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롤러로 어느 정도 했으면은요,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한번 뒤집어 주고요. 근데 이게 거의 어, 오픈한 데까지 올라오면은 밖으로 삐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짐락을 완전히 에, 에어를 뺀 다음에 공기가 다 빠진 다음에 이게 짐락을 꽉 닫아줍니다. 닫아주고요. 이걸 이제 일정하게 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얇게 하고 싶으면은 숯을 해프컵 정도 하셔서 그걸 반 양으로 반을 줄이시면은 더 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 얇게 만드실 때는 물량을 조금 더 많이 넣으셔야 이게 부드러워서 잘 펴집니다. 물량이 조금 적으면은 이거 밀기가 쉽지 않아요. 찾아가지고. 그래서 밀가루나 다른 것들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거 쓰려면 찾아서 나중에 수패치를 만들었을 때도 예, 사용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어디에 붙지도 않고 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완성한 것, 지금 완성한 것, 제가 또 혹시라도 이게 구할까 또 하나 미리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네, 요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여러 부위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밀가루는 1대1대1, 예, 숯가루 하나, 밀가루 하나, 물 하나, 예, 한 컵이나 한 스푼이나 그 양에 따라서 조그만 양을 하실 때면은 여기 퀄트짜리 퀄트짜리는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요. 예, 이 갤론짜리는 또 양이 많으니까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잘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부위가 넓은 배나 또 등어리나 넓은 부분은 이걸 다 사용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조그만 부위나 또 부위에 따라서 그 사이즈별로 이것을 가위로 이렇게 오려 가지고 그 부위에 맞게끔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것을 사용할 때에 이런 패치를 팔아요. 예. 어데시브 패치라고요. 이런 것을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오더하실 수도 있고요. 와일드나 유치파이나 이렇게 건강 그런 센터에서도 이런 걸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없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요. 살에 닿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숟가루가 직접 닿게 하는데 혹시 상처가 있거나 그런 데에는 이 숟가루가 직접 닿지 않게 거즈나 얇은 또 속옷, 면으로 된 이런 런닝샷스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빨아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것들을 그 부위에 맞게 잘라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거즈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런 걸 패치를 붙였을 때에 잘 떨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홀드하는 이런 것들을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 테이프 붙였던 부분이 가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그런 걸 좀 방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숟가루 패치는 8시간마다 8시간 이상 붙이면 이게 부패할 확률이 있으니까 아무리 쑤시지만은 거기에 이제 곡물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독소가 다시 피부로 재흡수될 수도 있어요. 8시간 이상 붙이면은. 8시간마다 바꿔서 새로운 패치를 붙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벌은 이걸 떼고 나서 피부가 좀 호흡을 해야 되니까 1시간 정도 부위를 깨끗한 물로 닦은 다음에 1시간 정도 드라이 시키고 좀 쉬었다가 다시 붙이는 것이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잘라서 그리고 이거 숟가락 패치를 만들 때에 우리가 애드할 수 있는 윈터그린이나 유칼립투스 오일이나 또 알로베라제나 또 이렇게 티트리 오일이나 이런 건 이제 염증 항생제 이런 것들을 페퍼민트나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통증이 심할 때 이거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윈터그린 같은 것도 사실은 천연 파스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숟가락 패치할 때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아니면은 이 숟가락 패치를 붙이기 전에 피부에 이런 오일들을 먼저 바르고 통증이 심할 때 이런 거 하면 숟가락 패치만 붙여도 통증이 많이 경감이 되지만 이런 오일들을 사용하면은 그 통증을 더 많이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도 이렇게 통증을 처음에 숟가루 패치를 안 붙였을 때는 거기에 터치도 못하게 아파가지고 그냥 자지러졌는데 이거를 한번 붙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만져도 통증을 아직 있었긴 있어.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져서 이제 거의 뭐 이제 사실 사고 난 지 이제 몇 주가 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지금 모든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이걸 오려서 숟가루 패치에 붙이는 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이거를 사용해서 할 텐데요. 네. 어댑티브 패치 요거를 사용해서 하겠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떼기 좋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을 접어서 이렇게 딱 꼬부려 놔요. 이게 끈적끈적해서 잘못하면 손에 달라붙으니까 손 잡을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패치를 뗍니다. 이렇게 떼서 손가락으로 거기 끈적한 부분을 안 만져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딱 사이드에 놔두고요. 요거 사이즈 안에 쏙 들어가게 요거를 이제 수 패치를 자릅니다. 네, 이렇게 잘라서요. 요게 요 안에 싹 들어가게 요거를 3등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양쪽에 다 이 비닐루가 있기 때문에 손에 하나도 안 달라붙고요. 이렇게 참 편합니다. 일하기가. 그리고 이렇게 자르고 나면은 이 한쪽은 살에 닿는 부분은 이 비닐을 떼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 잘라진 부분은 괜찮은데 안 잘라진 부분을 이렇게 가위로 살짝 엣지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 패치 한가운데에 딱 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은 사방으로 붙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끈적한 부분을 내가 안 잡아도 되니까요. 종이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이것을 환부에 딱 붙이고 이 테이블 살에 닿은 다음에 이걸 딱 잡아다니면은
예, 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플라스틱을 제가 지금 떼진 않았는데요. 이 플라스틱을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이걸 뗀 다음에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떼고, 예, 보이시죠? 예, 다시 제가 붙입니다. 예, 요걸 뗀 다음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원하는 윈터 그린이나 이 통증이 심할 때, 예, 윈터 그린이나 또 티트리 오일이나, 예, 티트리 오일이나, 네, 또 아니면은 페퍼민트나,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 우리 집사람이 자기 팔뚝에다 붙여보래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딱 붙인 다음에, 자, 요거를 싹 잡아다니면은 여기 쫙 붙습니다. 여기 딱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딱 잡아다니면서 뗍니다. 요것이 아주 좋은 것이, 예, 그렇게 피부에 많이 가려움도 안 주고요. 그 달라붙는데 아주 견고하게 떼기 전까지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관절 부분 같은 데는 아무래도 움직이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요런 것들, 예, 스트레치 홀드라고 이런 데가 약방향을 팔잖아요. 예, 요런 것들이나, 또 이렇게 어, 엘보를 서포트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감싸주면은, 예, 무릎이나, 예, 또 팔, 그 관절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잘 붙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 패치는 뭐 하여간 염증이 있는 곳, 예, 또 머리에 열이 날 때에 또 벌레 물린데 뱀, 모기, 뭐 또 독충, 독벌, 불개미, 뭐 치거라고 또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그 벌레가 있는데요. 그거 굉장히 가렵거든요. 네, 그런 것들 물렸을 때 또 각종 염증, 관절염에서부터 간염, 황달, 담석, 반남염, 뭐 모든 염증 부위에, 뭐 신장염이 있을 때는 이제 배, 신장 부분에다가 붙이면 되고요. 간에 문제 있을 때는 간에 붙여주고, 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위 부분에 붙여주고, 허리가 아플 때는 허리 부분에 붙여주고, 하여간에 이거 유용하게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물이나 불에 데웠을 때에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볼거리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도 그 부위에 붙여주고요. 또 귀에 중이염이 생겼거나 이렇게 염증이 심했을 때에도 귀,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또 눈에 염증이 있거나 눈이 충혈되어 있거나 할 때에도, 눈을 감은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붙여주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상처가 났을 때에는 그 거즈나 이런 것들을 항상 대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 숟가루가 아무래도 거기에 착색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실리움은 요것은 살에 잘 안 붙어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이걸 아주 제가 애용하게 됐는데, 밀가루나 다른 그 가루들은 숟가루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은요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일하기도 거북스러워. 제가 이걸 다 했는데도 손이 깨끗하잖아요. 예. 뭐 그런 냈을 땐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애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하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우리가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또 끝나고 질문은 또 받기로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참, 네가 한 가지 중요한 것. 이렇게 자르는 거 보관할 때는 그걸 꼭 다른 짐락에 넣어서 노출되지 않게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은 한 일주일 동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냉동에 보관하면은 더 오랫동안 보관을 쓰실 수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죠? 네, 만들어서 사용해 보세요.
자, 우리 이제 이경순 박사님 나오셔서 강의를 시작해. 안녕하십니까? 참 많이 더웠는데 이제 좀 시원해져서 좀 견디시기가 좋지요. 오늘은 체내 발생 독소는 어떻게 처리할까? 세 번째 시간으로 생명을 살리는 뉴스타트 원리입니다. 자, 이런 거 보셨죠?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붙는 겁니다. 조금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붙으면 당화 혈색소 측정을 하게 되죠. 한 세 달에 한 번 쭉 이렇게 하는데 이게 6.5 이상이면 우리가 당뇨병이라 그러잖아요. 쓰고 남은 과잉 당분에 단백질이나 지방이 붙으면 우리가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최종 당화산물 이름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당독소라고 많이 쓰는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쓰레기는 활성산소죠. 우리가 숨 쉰 산소가 2 내지 5%가 산소 원자 짝을 잊어버려요, 하나를. 그러면 얘가 내 몸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걸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산화제를 많이 먹으면 이건 원자를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 줘도 별 문제가 없고 빨리 활성산소를 환원시키는 방법이죠. 그럼 활성산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드시고 운동하고 십자가 채소 가운데 있는 설포라판이라는 그 성분을 많이 섭취하고 또 인삼이나 파채에 있는 성분들을 우리가 좀 섭취하면 활성산소 발생량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제, 활성산소 줄이는 방법 SOD라는 게 제일 많이 줄이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번 보시고요. 안토시아닌은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BBB라고 내 혈관 그 관문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내 혈액이 세포와 직접 내 세포와 직접 닿지 못하는데 안토시아닌 같은 건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능을 가진 거죠. 그다음에 글루타치온, 그다음에 글루타치온과 코큐템,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비타민 ACE, ABC, 그다음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미네랄과 단백질이 있는데 이 효소를 많이 팔죠. 파는 거 사 드시지 말고 식물로 섭취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또 우리가 늙는 거죠. 아이가 20대는 포동포동하다가 70대 되면 저렇게 다 늙는데 노화, 산화 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같은 용어가 아닌 노화, 산화, 산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당, 독소 이렇게 했는데 그 전부 다 같은 뜻으로 써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반짝반짝 하던 동전이 점점 산화되면서 이렇게 안 보일 정도로 시커멓게 되는 것 같은 거죠. 자,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사는데 먹고 난 뒤에 살기 위해서 먹는데 먹은 찌꺼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쌓이면 독소가 되고 독소가 많이 쌓이는 기관이 병이 나는 거죠. 탄수화물은 이 부분이 독소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이 부분이 독소죠. 꽤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지방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간 질환이나 내 심장이나 뭐 만성 질환이나 다 생기는 것들이 같은 논리입니다. 그럼 노폐물이 어떻게 생기는가, 어떻게 배출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시면 탄수화물은 주로 CHO로 되어 있고 단백질은 N이라는 게 하나 더 있죠. 그죠? 그래서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물 이렇게 해서 같은 사이클을 쭉 돌면서 노폐물에서는 이산화탄소, 물 요소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폐나 콩팥을 통해서 소변이나 날숨으로 가스를 내려보내고 노폐물을 내보내는데 오늘은 요 가운데 있는 뉴스타트 가운데 하나인 물에 대해서 주로 하겠는데요. 물만 노폐물을 빼내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빼내기 때문에 짧게 조금 해드릴게요.
혈중의 노폐물은 기름에 녹는 노폐물은 비타민 A, D, E, K, 지용성 비타민들이 제거를 도와줍니다. 물에 녹는 것은 비타민 B, C, P, 수용성 비타민들이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중금속, 산성, 병원균은 칼슘이나 미네랄이 도와주는데 이 효소를 조절하는 것이 제일 큰 작용을 하는 것이 물이에요. 그래서 효소는 우리 체내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20대는 60%였는데 70대 되면 6분의 1로 줄어버렸죠.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효소를 사 먹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 드시기보다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식물에 있는 효소들을 우리가 조금 섭취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텃밭을 기르러야 되는,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밥상을 차려놓고 뛰어나가서 하나 따오면 식물에 흡수된 그 효소를 우리가 좀 섭취할 수 있잖아요. 자, 체내 독소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하면 유리기, 활성산소 같은 겁니다. 호흡하는 산소의 2 내지 5%가 독소로 변해요.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 농도가 증가해갖고 항산화제가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상세포를 막 손상시키는 거. 그걸 산화 스트레스라 그러고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것은 당독소나 같은 말입니다. 남아도는 당이 지방이나 단백질과 결합해서 독소로 변해진 것. 요걸 우리가 말합니다. 체내 독소 그러면 당독소만 말하는데 위에 두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최종 당화 산물 당독소 AGE, 영어로 AG라고 하니까 참 똑똑한 말이죠, 그죠? 생체 분자 구조를 변화시켜서 노화를 촉진하고 혈관을 손상일으키는 물질. 그 다음에 혈중에 남아도는 포도당이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해서 몸의 어느 기관이나 다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도는 포도당이 혈색소, 헤모글로빈에 붙어갖고 만들어지면 우리가 당화혈색소, 그 당뇨병 6.5 이상이다. 당뇨병이다. 혈당이 160 이상 올라가면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혈당이 이렇게 급속도로 상승하는 걸 막아야 되죠. 그럼 왜 이것들이 무서운가 한번 보면 당독소는 소화기관에 축적되면 염증을 일으키고요. 염증이 오래되면 암이라는 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염증이 심해지면 그 다음에 간에 붙으면 간염, 간경화, 지방간, 신장에 붙으면 신장 기능을 저하하고 근육에 붙으면 지방세포가 축적돼서 비만, 배가 나오기도 하고 지방세포의 비만, 전반적인 비만도 되고요. 그 다음 면역계에 붙으면 T세포가 기능을 저하받기 때문에 면역 활동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혈관계는 동맥경화, 혈관이 딱딱해지고 안에 이렇게 내피에다가 콜레스테롤이 막 붙어가지고 피가 제대로 잘 흐르지 못하게 해서 심부전이나 고혈압 같은 것들을 다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췌장에서는 당뇨, 인슐린 저항성이 일어날 수 있고 뇌에 쌓이면 정말 다른 기관도 다 문제지만 뇌는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알츠하이머, 또 파킨슨 이런 병들 뇌 퇴행성 변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 독소들을 빨리 내보내야 되잖아요. 자, 당독소 정상 범위를 쭉 제가 써놨는데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한번 보시고요. 지난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조리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한번 보시면 계란을 삶으면 90인데 프라이를 하면 2749. 날고기를 먹는 사람 없겠죠. 날고기는 692 정도밖에 안 되는데 1시간 삶으면 1000단위로 올라가고요. 8분 튀기면 6배나 더 높고 처음보다 10배가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리하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자를 25분 찌면 삶으면 17밖에 안 되는데 감자칩 참 좋아하죠. 무심코 손이 자꾸 가는 감자칩 865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50%,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 50%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어떤 종류를 먹고 어떤 조리 과정을 거치냐, 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체내 효소 분비 기관이 있습니다. 혀에 있고요, 췌장에 있고요, 담낭에 있고, 간에 있고, 내장 표면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거 다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복잡할 필요가 없고, 우리 체내에서 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을 만들어 놨구나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럼 천연 소화효소,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챙겨야 될 것들이죠. 생꿀, 아밀라제나 프로테아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소화시키는 거죠. 잘 익은 망고나 바나나, 아밀라제, 파파야, 프로테아제, 단백질, 아보카도, 리파제, 지방, 천연 양배추처럼 사우크라프트라는 독일이나 또는 유럽의 김치 종류죠. 이런 것들 챙기시는 것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성경절 말씀드리죠. 시편 139편 14절에 있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체 하심이라. 우리는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감탄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거체인 몸이 가장 놀랍다.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해독기관을 주셨습니다. 비뇨기계, 호흡기계, 피부, 소화기계, 간, 림프계, 수면 있는데 오늘 제가 가능하면 뭉쳐서 좀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제일 큰 것이 물이에요. 물이 아니면 독소를 끄집어낼 다른 물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마시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못 마셔. 그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물 마시라면 잠에서 깨니까 못 마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바보 같은 대답을 많이 하잖아요. 그보다 큰 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귀찮은 것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잠자는 것도 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1시간만 덜 자도 심장마비가 24% 증가하고요. 1시간만 더 자면 심장마비가 21%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것이 우리 건강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죠. 그 다음에 식이섬유, 장 건강, 뇌 건강, 항암, 항담요, 간 건강, 그 다음에 모든 뇌는 우리 모든 몸의 기관에 명령을 내리는 데 비해서 이 장은 자기가 70% 뇌에다가 명령을 줍니다. 명령을 받는 것은 30%밖에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장이 제2의 뇌라고 할 만큼 뇌와 장은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그 축을 장내축이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숨 쉬는 거. 지난번에 숨 쉴 때 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탄산가스를 제거하고 뇌의 통풍 기능, 코로 숨 쉬라 그랬습니다. 그죠? 환기시킨다고 생명 에너지를 생성한다. 그래서 천연 해독할 수 있는 물질과 기관들을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이 드셨습니다. 자, 물은 시시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몸에 산소하고 영양소를 다 이동해. 물 없으면 못합니다. 물론 피에 같이 있지만 피가 물로 이루어졌잖아요. 거의 대부분. 노폐물 배출. 그다음에 면역체 이동을 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물이 밖으로 내보내는 거에 필요한 것이 아까 우리가 쭉 반 노폐물들이죠. 다 합치면 2.7리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물 많이 먹을 필요 없다. 자기 나름대로 하고도 산다 이렇게 하지만 이런 걸 보시고 스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천연 해독제 많이 챙겨 드실 게 양파, 십자가 채소, 강황, 블루베리, 아마시, 대두, 레몬키 이런 거잖아요. 림프는 림프절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림프는 본래 청소부죠, 우리 몸에. 그래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면역세포를 활동하게 해서 면역력을 올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물하고 관계가 있고요. 항산화제, 질병 원인의 90%에 해당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자, 저도 이 책을 다 읽어봤는데요. 물 신배한 치료 건강법인데
원 제목은 Obesity, Cancer, Depression, Their Common Cause and Natural Cure. 비만, 암, 우울증, 그들의 일반적인 흔한 원인과 천연치유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배트만 갤리지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 있죠. 이 사람은 1931년에 이란 출신으로 런던에 가서 세인트 메리 병원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귀국 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나라에. 근데 1979년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정치부문으로 몰려서 에빈 교도소에서 2년 7개월을 복역했는데 이 죄수들이 말이에요. 위궤양 통증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데 약이 없으니까 물을 처방했습니다. 물 2잔 이렇게 처방했더니 3,000명을 물로 완쾌시킨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정말 귀한 치료제죠. 우리는 그 귀한 작용을 잘 모르고 귀찮다고 안 먹는데 정말 해보시면 됩니다. 이분은 말년에 미국으로 망명하셔서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자, 물은 몸에 뭐 60%, 65% 아이들은 더 많이 있죠. 생명이 태어나는 데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지구가 창조될 때도 수면 위에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아기를 10달 동안 더 양수에 넣어갖고 키우죠. 그렇게 하는데 점점 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데가 세포예요. 세포는 99.9%가 물로 돼 있고 우리 몸은 하나하나 다 세포로 이루어진 건 다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내 척수액이 99%, 물 안 먹으면 눈이 침침한데 그게 물이 없어서 그런데 95%, 혈액은 94%, 놀랍게도 뼈에도 22%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있으니까 항상 채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청소하실 때 걸레를 빨 때 물 조금 갖고 빠는 것보다 많은 물로 여러 번 빨면 깨끗해지잖아요. 우리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면 우리 장에서요. 물을 안 마셔도 이만큼 액이 나오는데 하루에 10리터나 나온다 그럽니다. 다액 침으로 1.5리터, 위장액 1.0리터, 췌장액 많이 나오죠. 2.5리터, 담즙 1.0리터, 간장액 제일 많이 나옵니다. 3.0. 그래서 10리터가 나와요. 이런 대변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이 효소 액들이, 장액들이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전반적인 소화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소화시키는 데는 에너지의 30%가 필요돼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뇌는 한 20에서 25% 쓰거든요. 그래서 1 내지 1리터의 음식을 섭취하면 6 내지 7리터의 소화액이 분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을 먹지 않으면 소화액이 잘 분비 안 되니까 당연히 소화가 안 될 것이고 영양 흡수가 저하되겠죠. 자, 우리가 물을 먹으면 제일 먼저 30초 내로 피로 가고요. 1분 내로 내려가고요. 조직에는 10분, 심장이나 간, 신장에는 20분.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소변은 하루에 한 6번, 8번이 정상이고요. 물을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하는 것은 소변 색깔 보고 하는데 칩 색깔이죠. 약간 노릇스름한 색깔. 그게 보통입니다. 대부분 노인들은 아이고 저녁에 물 먹으니까 자꾸 소변 때문에 잠을 깬다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오전에 좀 많이 마시시고 오후에는 조금 적게 마시시되 주무시기 전에는 반드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서요. 자, 하루에 물은 얼마만 마시면 되나? 체중당 0.033리터, 60kg면 한 2리터 정도 마시면 되잖아요.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사람들한테 1.5 내지 2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 한국인들을 조사해 봤더니 남자는 1000ml 1리터 마시고 여자는 0.86리터 마시더래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70 내지 80%, 미국에 살아도 한국인이죠. 습관이 비슷하니까
70 내지 80이 만성탈수입니다. 우리가 얼굴이 쭈글쭈글 주름 생기는 것도 주사 놓으면 바늘이 잘 안 들어가는 것도 거의 대부분 다 탈수 때문이에요. 그래서 탈수가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물을 챙겨 드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최적량이 8에서 10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신체 수분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노인이 되면 점점 더 마셔야 되는데 노인은 물도 안 넘어가 하고 물도 안 마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변비, 여성이 저렇게 물을 적게 마시기 때문에 여성들이 만성변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1.2%만 탈수되면 뭐 노화되고 밖으로 보이니까 노화를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위 벽에 코팅하는 것도 물이고 탈수되면 세포 내액이 외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밖에 부종이 되고요. 간 독소, 관절염도 마찬가지 뇌가 손상되고 신장결석, 혈전이 생겨서 피가 잘 못 흐르게 되고 세포가 탈수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에 또 탈수를 가중시키는 물질들이 있어요. 우유, 커피, 콜라, 사이다, 술 종류 다, 각종 건강음료 다, 건강음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음료는 물이에요. 식초,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먹는 건데 이걸 드시면 물을 조금 더 챙겨 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역삼투압 정수기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정수한 물은 굉장히 강한 산성이에요. 그 다음에 체내 노폐물 이런 것들이 우리를 탈수시키는 물질들입니다. 그럼 물은 어떻게 좀 먹으면 좋을까? 정말 생각 안 하면 하루에 물 한 컵, 두 컵밖에 못 마시잖아요. 앱을 깔아갖거나 알람을 사용해서 항상 뭐예요? 의식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도록. 가장 맛있는 물 온도는 섭씨 4도인데 이 우리가 마시는 물은 섭씨 4도가 아닌 상온에 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왜냐? 찬물이 들어가면 그 물을 데피기 위해서 체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돼요. 그 다음에 소량을 자주 홀짝홀짝 마셔야 돼요. 많은 물을 벌컥벌컥 하루에 한 번에 한 1000cc 이상 마시는 것은 혈압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입성 저혈압 될 때 갑자기 일어나다가 막 어지럽고 그럴 때는 물을 한 500에서 1000cc를 빨리 마셔야 돼요. 그래야 혈압이 올라가니까. 숙면을 위해서 오전 중에 더 마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아침 기상시와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좀 드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 앞은 그냥 지나가지 않게 물병은 항상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두시면 물 마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전도서 5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두시도다. 물을 끝내고 이제 잠으로 들어갈게요. 밤과 낮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밤에는 밤처럼 살고 낮에는 낮처럼 사는 걸 하루 일주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데 잠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8시간이라는 것을 투자하는 건 잠밖에 없죠. 너무 아깝다. 소비된다. 그래서 우리를 잠을 자꾸 갉아먹기 좋아하는데 8시간 미만 자는 사람들은 8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에 비해서 피부 노화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자, 잠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늦게 시작됐습니다. 1963년 정도에서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2017년에 제프리 C. 홀, 그다음 마이클 라스베스, 마이클 영, 이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2017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하루 동안 자는데 뭐가 일어난다 이걸 발표한 거죠. 중요한 거면 빨간 글씨만 짚고 넘어갑시다. 멜라토닌이 9시 정도 분비된다. 보통 낮에 햇빛이 있을 때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손과체에서 분비됐다가 그게 밤 9시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을 유도해 주지요. 그 다음에 코티솔. 아침 6시 되면 깨어나는 우리 몸이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줍니다. 스트레스도 되지만은 우리 몸을 각성시키는 일을 하죠. 그 위에 보면 6시까지, 3시에서 6시까지 몸이 보온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때 심장질환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심정지나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때 가는 사람은 대부분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9시까지, 6시에서 9시까지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악화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발표해갖고 노벨 의학상을 탔다고요. 자, 손가치만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동그랗게 해놓은 게 이게 손가치인데 여기에서 멜라토닌이 나온다고요. 밤 되면. 자, 이거는 수면인데요. 우리가 수면은 화살표, 까만 화살표인데 쫙 있는데 저런 방향으로밖에 안 일어납니다. 반대는 안 일어납니다. 여기서 보시면 초등학교 동창들이 와갖고 한 방에 어밀저밀 모여갖고 잠을 자는데 내가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까르르 웃다가 한참 있으니까 대꾸가 없어요. 자? 그럼 아니? 예, 그게 1단계. 2단계는 자? 그러면 모르고 자는 거예요. 2단계. 3단계, 4단계는 깊은 잠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1, 2, 3, 4단계 합쳐보면 45분이에요. 또 깊은 잠을 자는 단계까지 합치면 45분이에요. 그래서 잠이 한 개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게 90분이 한 사이클이에요. 그 사이클이 하루 저녁에 한 5개 정도 일어나면 잠자는 게 끝이 납니다. 90분을 5개 모으고 45죠? 60으로 나누면 7시간 반 정도 이상은 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한 30분 정도 있으면 잠이 드니까 8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자면은 보니까 요 위에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이 점점 더 길어나죠? 그건 REM이라는 건데 Rapid Eye Movement예요. 아이들을 옆에 두고 일을 하다 보면 잠자면 눈은 감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게 Rapid Eye Movement예요. 그래서 REM 잠은 몸이 휴식하는 거고 우리가 배웠던 그 기억을 공고히 해주는 거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때예요. 그 다음에 non-REM이에요. 눈동자가 안 움직이는 거죠. 그건 보면 이 밑에 빨간 진분홍 색깔 있는 거. 그 다음에 아예 이제 non-REM 잠이 없는 때도 있어요. 쭉 올라가면 깊은 잠은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깊은 잠이 처음에 사이클이 시작될 때 가장 많이 잡니다. 그래서 금방 잠든 사람은 가능하면 안 깨우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요. 그 다음에 20분, 10분 이렇게 쭉 하는데 여기 보면 왜 이 잠을 들고 나왔냐면 제일 밑에 보세요. 뭐 다른 건 다 아시잖아요. 내 노폐물 청소하는 일이 잠잘 때 일어나기 때문에 잠을 잘 주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게 첫 단계가 90분이라 그랬잖아요. 요 90분 잘 자는 게 스탠포드식 숙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2019년에 테드에서 유튜브가 나온 걸 제가 이렇게 따왔는데요. 매트 워클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습니다. 잠을 적게 자니 면역력도 떨어지고 사망률은 높아지고 암 위험률은 높아지더라 하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만 4시간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연살해세포 NK셀이 저 위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70% 거의 활동을 못하는 상태로 되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잠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건데요. 유전자가 변화하더래요. 유전자가 변화되니까 관련된 암이 뭐냐,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암이 잠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6시간을 자게 해봤더니 유전자가 변화했는데 절반쯤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고 절반쯤은 나쁜 거, 암이 성장하고 염증이 일어나고 심혈관 질환이 나는 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낮추고 나쁜 거는 올리는 것이 우리가 잠 안 자니까 유전자가 변하는 현황이더라.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하고 코티솔하고 어떻게 수면 죽이냐 한번 보시면 멜라토닌은 저녁 9시쯤 되니까 쭉 올라가죠. 그래서 언제 자라는 게 되고 6시 이후에는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6시 이후에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라 그 말을 많이 하는 거고요. 코티솔이 낮에 활동할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우리 몸에 이런 식이요차 상행이라는 핵이 있는데 이건 우리 몸 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빛을 알아봐요.
그래서 얘가 생체 시간을 생체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일주기 리듬, circadian 리듬이라고 하죠. 우리 생체 리듬은 자연 리듬보다 11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맞춰주는 일을 해야 되고 비행기 타고 미국 동부를 가면 엄청나게 힘들죠. 제일 빨리 적응하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 보고 걷기예요. 그래서 이게 신체 리듬을 맞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숙면을 잘 할 수 있을까? 숙면에 대한 팁이 꽤 많거든요. 많다는 것은 효력 있는 것이 딱 맞는 것이 그렇게 없다는 거죠. 그만큼 숙면이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규칙성인데 이 규칙성은 잠을 7에서 9시간을 자야 되는데요. 언제 자도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 깨는 거는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말에도 몰아서 한꺼번에 자지 말고 주말에도 딱 8시간 잘 수 있도록. 사실은 7시간 15분에서 30분 이상이면 문제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특히 기상 시간을 맞춰야 되고, 아, 나 자야 돼. 잠 못 자면 큰일 나.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더 잠이 안 들죠. 그다음에 기상시 창문을 열거나 밖에 나가서 자연광을 쬐라는데 아까 제가 음, 말씀드렸죠. 그죠? 시계차 상에게 빛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라고요. 10 내지 15분만 햇빛을 이렇게 직사광선을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밝은 데 노출되어 있으면 됩니다. 망막의 간상세포가 아침이 왔구나 하고 몸을 인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이제 활동할 준비를 하는 거죠. 망막 건강을 정전하는데 망막 참 중요한 것이죠. 여기 문제 생긴 뭐예요? 황관 변성에서 망막 문제 생기면 시력 잊어버리잖아요. 성인 시력 잃어버리는 게 대부분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녁 노을에 햇빛 노을을 보면서 황색이나 붉은색을 쳐다보는 것이 망막 건강을 증진하는데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저녁에 식사하시고 그러면서 이 빛들을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신경 노화도 방지한대요. 각성시키는 청색광을 피하기 컴퓨터나 그 셀폰에 그다음에 요즘은 안경에도 청색광 피하는 걸 넣어주죠. 그죠? 그런 거 조금 하시면 좋고요. 자, 여기 간상세포라는 게 위에 있는 흑백을 알아보는 아주 간단한 세포고 원추세포는 낮에 많이 활동하는 색깔을 알아보는 데예요. 자, 그다음에 수면 환경 만들어야 되는데 퇴근 후부터 마음의 잠잘 준비를 조금 하셔야 돼요. 미국에는 가면 디물 스위치 있죠. 딥 스위치라고 해서 집안을 불을 어둡게 했다가 밝게 했다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스위치.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빛 차단을 완전히 해야 한다. 여러분 북유럽 여행 가시면 백야가 있잖아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햇빛이 있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암막 커튼 딱 치면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암막 커튼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해야 되는데 아파트에 불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소음 없는 조용한 환경 물론이고 취침 전에 잠깐 환기를 하는데 너무 추운 걸 하면 문제가 되죠. 그럼 미리 하면 좋습니다. 맑은 공기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그다음에 신부 체온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18도, 65도 정도에서 뭐 맞춰놓고 자는 게 필요한데 습관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서늘한 거예요. 따뜻한 물 샤워나 목욕하면 몸의 심부 온도가 내려가고요. 낮잠은 29분까지, 29분, 59초까지. 나사에서 연구했습니다. 30분을 절대 넘기지 말라고요. 심호흡이나 명상하는 거 심호흡 했으니까 지나가고요. 이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녁 식사는 특별히 해가 있을 때 소량으로 드시고요. 취침 시간 서너 시간 전에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신경 안 쓰시면 굉장히 뒤로 많이 밀려요. 위가 빈 상태에서 취침해 하셔야 되고요. 술 한 잔 먹으면 잠이 잘 온다. 아니에요. 수면제가 아닌 각성제입니다. 알코올은. 그다음에 너무 심한 운동을 저녁에 하시면 안 되고요. 가벼운 산책, 낮에 수영, 요가, 필라테스 이런 것들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놓은 걸 한번 보시고요. 뭐 때문에요 했는가 하면 마음을 안정하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요. 편한 전화는
연세대학 교수가 만드신 말인데, 김주환 교수가 만드는데, 편도체가 안전되고 전두엽이 활성화되어라.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다. 그 말을 전해드리려고요. 자, 여기는 2013년에 제프 엘리프라는 사람이 이걸 하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땄는데 말이 잘 안 들어가고 잘 안 나와서 그냥 도표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잠자야 되는, 잘 자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내 혈관에, 뇌가 혈관인데 내 혈관이 내 세포하고 직접 맞닿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혈관에 쓰레기물을 직접 못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쥐를 갖고 실험을 해보니까 뭔가 이렇게 어, 뭐가 쫙 오더니 뭘 썩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씻는 거예요. 보니까 내 척수액이 낮 동안에 버려진 쓰레기를 잠자는 동안에 와갖고 샥 50배, 100배 더 센 세기로 내려와서 이걸 다 썰어갖고 정맥에 주면 정맥 가지고 목 뒤에 있는 림프관으로 다 해갖고 쓰레기를 제거하더라. 근데 뇌에는 뭐가 없습니까? 림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제거하기 때문에 이 노폐물, 특별히 치매 걸리지 않게 하는 노폐물까지도 다 제거해줘서 밤에 잠을 잘 주무셔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식이섬유요. 식이섬유는 우리가 수용성하고 지용성하고 두 개 나눌 수 있잖아요. 수용성은 소화 과정에서 수분을 유지하죠. 그 젤로 변화가 주로 위에서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같은 걸 식이섬유가 이 네 가지 물질, 다섯 가지 물질 이런 것들 혈당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뭐 합니까?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천천히 올라가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잘 지어 놓으셨냐면 위에서부터 당뇨병 예방하는 법을 심어 놓으셨고요. 심장질환, 뇌졸중,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을 위에서 식이섬유가 다 잡아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잘 안 지키니까 제대로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 바나나, 감귤류, 기리, 보리 등 통곡물, 콩 종류, 견과류를 고기 하나도 없죠.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드시면 좋다. 그 다음에 불용성은 뭐예요? 대장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대장 건강에 책임지는 것이 불용성식이에요. 그 다음에 비만, 암 예방, 대장 변비 예방,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짧은 거리 지방산은 지방인데 탄소 그 결합한 사철이 두 개에서 한 네 개, 다섯, 여섯 개까지 정도예요. 그래서 아세테이트산, 프로피오네이트, 뷰틸레이트 이런 것들이 고기 먹어서 지방이 되는 게 아니고 식이섬유에서 지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장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 민감성, 그래서 당뇨 안 걸리도록 한 번 더 해놨고요. 위산도도 pH 2를 정도, 이 정도를 만들어라 이 지시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장, 뇌, 의사소통인데 뇌의 지배를 30% 받고 뇌한테 신호를 주는 게 70%나 된다고요. 그래서 옥수수, 통곡류, 밀기울, 굴이 잘못 썼네. 귀리, 보리, 현미 이런 것들 꼭 명심하시고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림프요. 림프는 보통 때는 림프절에 이 피 가는 데하고 혈관하고 림프관하고 거의 가는 데 우리 몸에 있는 청소 시스템이죠. 그래서 림프절에 대부분의 면역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쳐들어오면 저기 왔다. 그러고 가서 일러줘요. 수지상세포가 림프에 가서 일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T세포나 B세포들이 림프에 있다가 막 튀어나와갖고 혈관에 더 많이 해서 이 면역력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제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즈나 우유 제품, 그 다음에 요구르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제품들이 림프 통로를 막아버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림프 통로를 막히지 않으려면 그런 제품들을 조금 더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운동을 해야 림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면 우리가 조금 훨씬 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한 거 정리를 해드리면 뭐 하고요? 정말 정말 물 마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요. 식이섬유, 잠자는 거, 림프가 제대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 거. 요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다른 걱정 안 하셔도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거의 대부분 다 빼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독소가 기관에 어디든지 다 축적될 수 있는데 이걸 빼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쉬운 것이 물을 마시는 거니까 이 뉴스타트가 정말 중요한 기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노력으로 큰 유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